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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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수업은 문법 법 들어갈 차례 맞지? 우선 오전에 문법 법 정리를 좀 먼저 하자, 여러분들은. 자, 교재를 좀 펴볼까요? 117페이지. 법에 대한 정리를 하는데, 근데 오늘 이 법에 대한 정리를 다 못할 거야. 네? 그리고 오늘은 쓰면 2시간 정도만 문법 하고 3시간 정도 어휘수거 생활영어 하자. 네? 그 부분이 조금 밀려 있으니까는 그리고 2시간 정도가 수요일날 오전에 하고 그리고 독해. 그러면 이번 달 진도가 법까지 다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알고 2시간은 우선 문법 설명을 좀 들어요, 여러분들. 117페이지 폈어. 자, 여기 보자. 법에 대한 정리를 해보자. 보면 법이 뭐지? 법이 뭐냐면 하나의 문장이 있고 그 문장의 표현 방법.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이 이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야, 그치? 그때 표현 방법. 줄여서 법이다. 그러니까 법의 개념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이 법의 종류는 3가지를 얘기해. 우선 직설법이라는 게 있어. 또 명령법, 또 가정법. 이렇게 3가지의 표현 방법을 얘기해. 그래서 법의 종류를 얘기하라 그러면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설법은 어떤 표현 방법일까? 직설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냥 들이대는 거잖아, 그치? 뭐 이렇게 우회적이고 그런 것도 없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바깥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가을이 다가옵니다. 뭐 이런 거, 그치? 근데 이런 내용은 지금 스미 표현 방법을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이제 전달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법을 얘기할 때 이런 직설법은 문제 안 삼아. 이유는 그냥 흔하게 우리가 접하는 문장들이니까, 그치? 그래서 뭐 직설법을 따로 이렇게 정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직설법이라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문장의 표현 방법이라고 보면 돼. 명령법은 명령을 표현하는 방법이지. 담배를 피지 말아라 이런 거. 또 열심히 일해라 이런 거, 그치? 또 산책을 갑시다 이런 거. 그래서 어떤 명령의 어떤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명령법. 근데 좀 더 자세한 건 뒤에 설명할 거예요. 가정법은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처럼 또는
반대일 수도 있어. 있는 사실을 없는 사실처럼. 이게 꾸며서 말하는 표현 방법들이 있잖아. 만약에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건 없는 사실이잖아. 근데 그거를 마치 있는 사실처럼 이렇게 꾸며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꾸민다는 거는 우리 평소에 가정이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 아니야? 가정하면 이 내용이 뭐야? 뭔가 일단 꾸며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가정법의 표현 방법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있는 걸 없는 것처럼, 그치? 이렇게 꾸며서 말하는 이런 문장을 이제 가정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반대일 수도 있고, 그래서 법은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법에서 직설법은 문제 안 삼잖아, 그치? 그 주로 명령법하고 가정법 이 두 개를 법에서는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명령법부터 들어가면 또 얘기를 해보자. 명령법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 자, 보자. 우리가 이제 명령법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라면, 이거는 일단 우리말로 좀 먼저 해볼게. 우리말로. 명령을 좀 해봐, 우리말로. 우선, 이런 식의 명령이 가능하지 않나? 하여라. 또, 합시다. 그제? 요런 명령이 가능하겠지, 뭐. 117페이지. 자, 여기 보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의 명령이 이렇게 두 개 있듯이, 영어도 이렇게 두 개가 있어. 하여라, 합시다. 근데 이런 식의 하여라라는 이런 식의 명령을, 우리가 이제 직접 명령이라고 그러고, 문장을 동사 원형부터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동사 앞에는 주어가 있잖아, 그치? 그 주어를 날려버리고 동사 원형부터 딱 문장을 출발시켜버리면 명령문이 되는 거예요. 잠깐 여기 명령문 만들어 볼래? 자, 이 문장을 직접 명령문 만들어 봐. 그치 뭐. 유라는 주어를 지워버리고 오픈의 동사 원형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거 아니야? 문을 열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문장을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동사 원형부터 시작이 되면 어때? 하여라. 이게 직접 명령으로 해설해야지 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 독해하다 보면 이게 동사 원형부터 시작되는 문장을 중간중간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때는 하여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합시다라는 이런 명령을 뭐라고 그래? 간접. 형식은 let의 사역동사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야. Let's go.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는 거 아닌가? let의 사역동사부터 이렇게 시작되면서 let's go, 그치? 갑시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거기로 갑시다. 뭐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뭐. 됐어? 명령법은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가지고 얘기를 해.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명령문을 가지고 내는 문제들이 있잖아. 근데 어떤 것들을 여기서는 문제를 만들어내겠죠, 이런 거죠. 자, 이제 키포인트 박스 봐봐. 그 위에는 우선 좀 잠깐 볼까? 직접 명령. 동사 원형부터 시작됩니다. 뭐, 지금 설명한 거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 첫 번째 문제 해석해봐.
be의 동사 원형부터 시작되어 있는 문장이니까 어떻게 해석해? 부지런해라. 이렇게, 그제? 또, 김마이, 위시의 단어에 SES가 붙으면 안부인사가 돼. 소망으로 해석하면 안 돼. 응? 예전에 한번 문법 문제를 그걸 낸 적이 있었어. 안부인사 전해주세요인데 위시 단어를 단수로 쓴 거야. 그러면 안 돼. 그건 ES 붙어야 안부인사가 돼. 됐나? 근데 문장이 기부라는 동사 원형부터 시작되고 있지 않니? 해석 어떻게 해? 너의 엄마에게 안부 인사를 전해줘라. 이런 식으로, 그치? 또, 간접 명령은 뭐야? let의 사역동사부터 시작이 되면서 합시다. Let's take in the rain. 빗속에서 산책을 합시다. 또, let each man do his best. 각자 최선을 다합시다. 이치의 대명사는 각자의 의미잖아. 문장에서 이렇게 접하면 해석할 수 있겠어? 밑에 키포인트 봐봐. 첫 번째 이런 명령문을 부가의문을 만듭니다 해서 처음에 직접 명령은 will 붙여요. 간접은 shall 붙여요. 이렇게 해놨지. 그치? 문자 안 삼아. 의미 안 둬도 돼. 요즘은 이런 거 안 물어. 잠깐 여기 좀 봐봐. 요즘은 이렇게 딱 도식화되고 고착된 것들이 있잖아. 이런 문법은 좀 많이 안 물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상황 판단을 묻는 걸 참 많이 물어.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 크게 말게 애쓰고, 그치? 머릿속에 말게 넣어두려고 그럴 필요는 없어. 근데 항상 스미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은 뭐야? 용량이 무한대가 아니야. 여러분 머릿속에는 용량 제한이 있어.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넣지 마. 그잖아. 여러분 지갑이 이렇게 있는데 지갑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한계가 있는 거야. 여러분 소풍 갈 때 배낭 있잖아. 배낭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 아니야? 막 때려 넣어 아니면 골라 넣어? 골라 넣어야지. 그냥 다 때려놓고 어떻게 가져가려고 그래, 그치? 나중에 오히려 소풍을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도 똑같은 원리야. 정말 필요한 건 넣어.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흐름에 맡겨서 이해하고 그냥 넘어갈 거 넘어가줘야지, 그치? 그리고 본인을 믿어야 돼. 내가 어느 상황에서 이런 건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그치? 내 논리성이나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면 충분히 판단한다, 그치?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신뢰 가져야지. 무조건 놓지 마. 그거 안 좋은 거야. 그 나중에 막 감당 못해서 어떡하니, 그치? 여행 길도 못 떠나는 거지. 배낭 무거워서, 그치? 그런 식의 공부 방법은 안 돼. 자, 무리해서 놀 거 없어. 자, 뒷장 넘겨. 이번에 조건 명령문, 3번의 양보 명령문, 그치? 이거는 이제 해석과 직결이 되잖아. 그치? 2번 줄 치고. 3번의 양보 명령문은 당구장 표시 쫙 해주고. 3번의 양보 명령은 이건 문법을 떠나서라도 이건 반드시 습득하고 있어야 돼. 왜? 좀 이따 이게 좀 해석과 직결되거든. 자, 그럼 조건 명령부터 얘기하자. 여기 머리 들고. 조건 명령은 스미 조금 이제 더 깊게 얘기할 거니까 스미 듣고 필기해. 이건 필기 시간 줄게요, 여러분들. 조건 명령문이다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얘기 좀 잠깐 듣고 필기하자. 봐봐. 앞에 명령문이 나왔어. 이런 문장이 나온 거예요. 근데 뒤에 and가 오고 or의 등위 접속사 이렇게 들어왔어. 들어야 돼. 그러면 그 뒤를 한 번 더 봐야 돼.
근데 뒤를 한 번 더 봤는데 뒤에가 이렇게 주어 동사 문장이 붙어 있어. 아? 그럼 and 해서 어떻게 해? and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 or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근데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설명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부분 스님들이 여기까지는 다 설명하지 뭐, 그죠? 명령문 다음에 엔도어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해라 이렇게 알려주거든. 근데 한 번 더 들어갔어야 돼. 최근에 이제 뭘 묻냐면 명령문 나오고 엔도어가 왔어. 근데 뒤를 보니까 또 동사 원형부터 시작되는 명령문이 오는 거야. 어?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end가 명령문 연결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end는 해서 어떻게 해? 원래 의미로 그리고 or 또는 원래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 무슨 얘기냐? 자, 요거 좀 해봐. 그럼 이제 지금 해당되는 문제 풀어줄게. 자, 여기 보자. 문장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하자. 자, 해석해봐. 불러봐. 우선 앞에가 스터디 동사 원형부터 이렇게 출발되어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어떻게 해? 열심히 공부하여라 이렇게 해석해야지 뭐, 그죠? and 왔네? 그리고 뭐 왔어? You will pass test라는 주어 동사 문장이 이렇게 붙지 않아? 그러면 시험에 통과할 거다. 맞지? 근데 어떤 개념 또 이런 경우가 있어. and be diligent. 자, 해석해봐. 불러. 이번에는 and가 왔는데 뒤에가 be의 동사 원형부터 시작되는 명령문이 또 들어오지 않았어? 맞지? 해석해봐.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부지런해라. 이렇게 해석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해석하는 건 아니지. 뒤에 보고 그 상황에 맞게 해석을 달리 해야지. 그죠? 최근에 뭐 많이 물어? 이거 많이 물어. 워낙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학생들이 문장 해석하다 이 경우도 and를 그러면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스텝이 꼬이는 거야. 요거 상황 보고 해야 되나? 이해돼? 문제 풀고 필기 할까? 뒷장 넘겨봐봐. 자, 오른쪽이구나. 스미 지적하는 문제 판단해봐. 자, 우선 3번 문제 1번, 2번 두 개 판단해보자. 1번 어때? 3번 문제? 앞에가 고의 동사 원형부터 이렇게 시작돼 있잖아. go straight this road. and 동그라미 쳐주고 뒤에 뭐 붙었어? 주어 동사 붙었으니까 and는 그러면으로 해석하면 되지 뭐, 그치? 불러버리? 이 길을 따라서 go straight 쭉 가세요. 그러면 너는 다리에 get to 도착할 겁니다. get to는 도착하다 의미야. 괜찮네. 2번 해봐. come의 동사 원형 명령문 왔지? 오와 동그라미 쳐봐. 뒤에 역시 주어 동사 붙었지? 해서 어떻게 해? 일찍 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좋은 자리를 가질 것이다. 얘가 말이 안 된다. 그치? 오화가 아니라 뭐가 왔어야 돼? 이거는 and가 왔어야지 말이 되지 않니? 맞죠? 자, 또 해봐. 자, 4번 문제 좀 보자. 4번. hold 동사 원형 두 줄 쳐봐.
그러면 hold the machine, 기계를 유지해라, 잡아라. 응? 명령문이야. steadily 꾸준하게라는 거 아니야? 뭐 as 원캐는 가능한 아니야? 우선 그것까지 해석해봐. 자, 처음부터 불러봐. 기계를 가능한 한 꾸준하게 유지시켜라. 됐나? 1번 and 뒤에 뭐 주어 동사, 2번 and 뒤에 주어 동사, 3번 and 뒤에 푸세 동사 원형, 4번 and 다음에 ing. 얘는 안 되겠다, 지워라. 아니 여기 봐봐, 여기 봐. 앞에가 명령문의 상태 and 다음에 뭐 아니면 뭐야? 주어 동사 아니면 동사 원형 명령문이지. ing는 안 되지. ing 없잖아. 투부정사 이런 거, 그치? 자, 1번 놓고 해석해봐. 자, 처음부터 불러. 가능한 한 기계를 꾸준히 유지시켜라. and 그러면 너는 occasionally 때때로 put some oil, 약간의 오일을 드릴에다 넣을 것이다. 2번 그러면 너는 때때로 드릴에다 약간의 기름을 넣어야만 한다. 3번 처음부터 불러봐. 기계를 가능한 한 꾸준히 유지시켜라. 그리고 때때로 드릴에다 기름을 넣어라. 어느 게 말이 돼? 3번이 말이 되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1, 2번에 대한 건 어법에 문제는 없어. 근데 해석에 안 맞는 거지, 앞뒤가. 그치?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인 거야. 또 해봐. 자, 5번 문제 하나 더 해봐. 불러봐. 만약에 자동차가 출발하지 않으면 끊어버리고 try 동사 원형 두 줄 쳐봐. 해라. 그치. checking the battery. 배터리를 체킹해 봐라. 명령문 5와 동그라미 쳐주고. 1번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는 거야? 또 필의 동사 원형의 명령문이 또 들어가는 거 아니야? 2번은 주어 동사 문장이 들어가는 거지. 3번은 이런 건 없어. 명령문 5와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붙는 건 없잖아. 또 4번도 지워버려. have pp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 이거 맑게 알아듣지? 일단 잠깐 여기 좀 봐봐. 이게 명령문이 있으면 and or가 있으면 뒤에 주어 동사, 동사 원형 명령 이 둘 중에 하나야. 뭐 투부정사에 ing, have pp 이런 거 없어. 그치? 자, 1번 넣고 해석 불러봐. 1번 넣어. 5어는 또는으로 해석해야지. 그치? 불러봐. 만약에 자동차가 출발하지 않으면 배터리를 체킹해 봐라. 또는 라디에이터에다 물을 채워라. 2번 넣어봐. 배터리를 체킹해 봐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라디에이터에다 물을 채워야만 한다. 자, 어느 게 말이 돼? 1번이 말이 되겠지? 그렇지 않아. 자동차 출발하지 않으면 배터리 확인하거나 또 라디에이터 물을 넣어봐야 되잖아. 그치? 이해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제 요 스미 한 번 더 듣고, 이제 필기하고, 그 다음 중요한 얘기 또 하자. 자, 여기 봐. 있잖아. 지금, 스미 이제 보여준 대로, 이제 문장 이제 우리가 독해 이제 문제 걸린 거야. 독해에 걸렸다가 해설할 때, 요 명령문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엔도어가 보이면 꼭 뒤에 이렇게 보고 결정하고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무대포를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안 돼. 그잖아. 그치? 근데 문법 문제 이렇게 제시하면 이렇게 이제 푸는 거고. 그 키포인트 2 옆에다 필기 좀 다시 해. 이건 쌤 책에도 첫 번째만 간단히 설명해 놨는데, 그 키포인트 옆에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필기하자. 쌤이 지금 적어준 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놓자.
수업을 반복해서 듣는 친구들은 바로바로 암기해, 여기서. 응? 바로바로 딱 숙지해버려. 응? 그 문법은 여기서 끝내. 집에 가서 복습도 하지 말고, 응? 아주 다 암기를 해버려. 그 집에 가서는 공부할 때 영어 어휘나 수거 독해, 응? 요거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지, 그치? 이게 다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얘기 좀 하자. 자, 여기 좀 보자. 쌤이 그러면, 근데 세 번째는 필기 필요 없어. 다 돼 있으니까, 쌤에게 잘 듣고, 잘 챙겨. 근데 아까 쌤이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여기 키포인트 3은 이제 쌤이 당구장 PC 하라 그랬잖아. 맞지? 봐라. 근데 여러분 이제 배우면 알아. 얘는 문제 해석을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 얘보다도 더 강해. 그리고 잘못 해석할 확률이 진짜 높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리할 세 개는 정확하게 딱 숙지해놔야 돼, 이런 거는. 자, 뭐냐면, 여기 봐봐. 양보명령이라는 거거든. 양보명령이 뭐냐면, 형식은 명령문이에요. 그죠? 동사 원형 랩부터 시작이 돼. 야, 그러면 선생님 잠깐 봐봐. 이렇게 동사 원형부터 시작되면 해석 어떻게 해야 돼? 하여라. 이렇게 해석해야 되잖아. 레슨. 합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해석을 안 하는 거야. 어떻게? 양보로. 일지라도 이렇게 양보로 해석이 되는 거야. 하여라가 아니라 일지라도. 확 바뀌어버리지. 이거 많이 바뀌어. 첫째, 동사 원형부터 시작이 됐는데 뒤에 WH 의문사가 이렇게 붙는 거야. 뭐라고? 다시 한번 불러봐. 동사 원형 뒤에 WH 의문사. 한번 잠깐 여기 볼래? 이 문자 해석해봐. 자, 불러. 어떻게 해석해? 동사 컴의 원형부터 시작이 됐잖아. 그러면 이것만 떼어놓고 보면 해석 어떻게? 와라. 이렇게 해석해야 되잖아. 근데 뒤에 뭐가 붙어 있어? WH 의문사가 붙어 있잖아. 불러봐. 네가 언제 올지라도. 그치? 정반대로 갈 거야, 이게 의미가. 와라보다. 그치? 네가 언제 올지라도. 이렇게 양보로. 자, 교재 원 봐봐. 자, 불러봐. 동사 원형. WH 의문사 주어 may나 will. 자, 그 밑에 문제 해석해봐. Go where you may. 불러. 네가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그치? 그러니까 네가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양보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원형이 왔고 as 주어 may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원형 as 주어 may. 자, 요거 먼저 하고 해봐. 자, 여기 봐봐. 예를 들어서 act as you may. 자, 해석해봐. act you as may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액트만 이렇게 놓으면 명령문이잖아. 그러니까 행동해라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어? 너 어떻게 해석해? 네가 아무리 행동을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움직일지라도, 그치? 네가 액션을 취할지라도 이렇게 양보를 해석이 되는 거야. 자, 불러봐. 교재 두 번째. 불러. as 주어 원형 as 주어 may, 그치? try as you may. 불러. 네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you cannot solve the problem. 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치? 야, 그 앞에를 try를 그냥 노력해라 이렇게 해서 가면 앞뒤가 말이 안 맞지? 맞지? 노력해라.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조심해. 응? 자, 세 번째. 불러봐. 뭐? 원형 as 주어, 원형 주어 에벌소 형용사. 뭐라고? 원형 주어 에벌소 형용사. 요 문장 좀 해석해 볼래? 밑에 잘 안 보이니까 이걸로 해석해 줄게. be ever kind. 자, 해석해 봐. 불러봐. 원형 주어 ever 형용사잖아. 그치? 그가 아무리 친절할지라도 이렇게 양보로. 교재 봐. 불러. 원형 as 주어서 주어 ever서 형용사. 그치? 불러봐. be ever서 험불의 단어는 비천하고 천한 거야. 그것이 아무리 비천하고 천할지라도 there is no place, 장소 없습니다. like home, 집과 같은 장소는 없습니다. 해석 되겠어? 다시 한번 불러봐. be ever so humble. 그것이 아무리 비천하고 천할지라도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집과 같은 집은 장소는 없습니다. 맞나? 자, 특히 세 번째 별표 좀 하나 해줘. 선생님, 나는 암기를 하나밖에 못해요. 이거 해. 응? 이건 무조건 숙지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해당되는 문제를 좀 풀자. 자, 풀어놓고 또 다시 한번 보자. 자, 3번 문제로 다시 와봐. 3번 답 해석해봐. try as you may는 try 동사 원형 as 주어 may 이 형태 아니야? 네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you will never be able to, 너는 결코 할 수 없다. change his mind, 그의 마음을 바꾸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의미 깔끔하다. 그치? 4번 답도 해봐. We cannot understand,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strategic은 전략적인 behavior, 행동에 대해서, 그치? by such method, 그런 방법으로 인한, 그치? be it ever so logical. 해석 불러. logical은 논리적이잖아. 동사 원형 주어 ever so 형용사로 되어 있지 않냐? 그것이 아무리 논리적일지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때? 문맥상 깔끔한 거 아니야? be it ever so logical. 그치? 자, 또 보여줄까? 자, 뒷장 또 넘겨봐. 8번 문제 답 좀 어디가 틀렸나 찾아보자. be he ever so hero. 컴마 끊어봐. be he ever so hero. 여기가 틀린 거거든. 왜 틀렸을까? 여기 좀 보자. 자, 다시 한번. 자, 세 번째 다시 불러봐.
원형, 주어, 에벌소, 형용사. 에벌소 다음에 형용사 와야 돼. 근데 에벌소 다음에 히어로는 뭐야? 영웅이라는 명사 아니야? 그 밑에 해설 봐. 히어로를 선생님 뭘로 고치라 그랬어? 히어릭 이렇게 고치라 그러지 않았어? 형용사로. 야, 근데 이렇게 문제 내면 답 찾기 정말 힘들어. 그치? 비히 에버서 히어릭. 해석도 어떻게 해야 돼? 불러봐. 그가 아무리 영웅적일지라도 he was not very popular. 그는 인기 없습니다. Among his people.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맞나? 오케이. 답은 2번에 so 다음에 히어릭 형용사로 와야 된다는 거야. 자, 이제 그만 여기 보자. 자, 수마하고 다시 한번 쫙 체크하고 이제 명령법 넘어서 가정법으로 가자. 자, 이게 어깨 좀 펴봐. 이렇게 몸 좀 쭉 늘리고. 이렇게 스트레칭 좀 해. 일주일 중에 월요일 날 첫 시간이 제일 힘들어. 응? 놀다 들어와가지고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그제? 그런 게 좀 있더라. 응? 근데 어제 밤에 자면서 춥지 않았어? 좀 추웠지? 이불 덮고 앉았어? 쌤은 잘 때, 처음에 잘 때 이불을 이렇게 여름엔 안 덮고 자잖아, 그치? 근데 자다 추워서 어떻게 해? 이불 끌어다 덮은 거 있지? 야, 근데 아침 저녁은 이제 진짜, 그치? 분위기가 그렇다. 근데 내일까지 비 오고 나면, 이제 완전히 가을로 간다고 그러더라고. 이번 여름 어땠어? 소감이 어때? 더웠지? 올해 여름 참 더웠어. 네? 더운 여름이었던 것 같아. 근데 내년 더 덥다니, 그치? 큰일이다, 그치? 이제는 이렇게 여름은 이제 항상 그 마음은 가져야 돼. 왕창 더울 거다, 그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근데 겨울은 어떨 것 같아? 또 왕창 춥다며. 이게 뭐 빙하 시대 뭐 끝자락이라고 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좀 날씨가 되게 겨울엔 또 추울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름이 더 낫지 않니? 다가올 겨울보다. 겨울도 추우면 어때? 정말 싫어, 그치? 겨울도 추웠을 땐 정말 아주 발 시렵고 손 시렵고 그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런 거 아주 진짜 싫더라고. 근데 지나고 나면 항상 별거 없어. 다가올 게 더 항상 걱정이지, 그치? 자, 여기 좀 보자. 자, 여기 칠판 좀 봐봐. 지금 쌤이 명령법에 대해서 중요한 거를 이렇게 이제 딱 한 판으로 이제 다 해놓은 거야. 요것만 딱 정확하게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으면 돼. 명령법, 직접 간접, 조건 명령, 명령문 앤드 오어, 그치? 양보 명령, 해석이 양보로, 원형, WH의 문사, 원형 as 주어미, 원형 주 에버스 형용사, 그치? 맞나? 요 딱 세 개. 그 지금 풀었던 문제를 같이 이렇게 접목을 시켜놔야 돼. 그러니까 문제 풀어준 걸 같이 접목시켜서 이게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치? 그런 식의 어떤 감은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냥 단지 숙지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가정법으로 들어가자. 이제 법에서 스미 이제 가정법을 이야기를 할게. 자, 보자. 근데 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가정법이죠, 여러분들, 그치? 가정법 이야기를 스마고 한번 쭉 해볼까? 우선 가정법 언제 쓴다 그랬어, 아까? 스미 언제 쓴다 그랬지, 가정법?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처럼 또는 있는 사실을 없는 사실처럼 꾸며놓고 얘기한다 그랬잖아. 그게 가정이라 그러지 않았어?
그러면 가정법에는 필이 어때? 항상 두 개의 문장이 이렇게 결합하게 돼 있지. 그렇지 않나? 첫 번째 어떤 식의 문장이 필요할까? 가정법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니?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꾸미는 이런 문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새라면,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비가 안 오면, 이게 꾸며놓는 문장이 하나 필요하지. 맞지? 그리고 어때? 본인이 하고 싶은 주된 내용을 이제 말하는 문장이 또 필요하겠지 뭐.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나는 출발을 연기할 거다. 내가 말하고 싶은 주된 내용이 뭐야? 출발을 연기하겠다는 그 얘기 아니야? 그렇잖아. 그치?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소풍을 갈 텐데, 소풍 가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잖아. 맞나? 그래서 어느 가정법이든 이렇게 두 개의 절이 문장이 결합이 돼서 표현을 해야 돼. 특히 이걸 무슨 절이라고 그래?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꾸미는 절을 무슨 절? 조건절. 생김새는 if, 주어, 동사, 이하. 그치? 근데 얘들아, 여기서 이 조건절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지? 원래 조건절은 if, 주어, 동사 이렇게 와야 되잖아. 근데 조건절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어? 동사, 주어 이렇게 뒤집힌 형태가 될 수도 있어. if 생략하면서. 여기 봐봐. 만약에 그가 머물렀었다면 had stayed at the place, 그 장소에. 자, 여기 보자. if 조건절이지? 만약에 그가 그 장소에 머물렀었다면이라, 그치? 이 조건절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if를 생략하면서 어떻게 had he stayed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치? 맞나?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한번 고민해보자. 가정법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러면 조건절을 보여주고 싶을 때 이 모습을 보여줄까? 이 모습을 보여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문제 만들 것 같아? 후자 거. 그치? 이 모습으로 문제를 참 많이 만들어. 또 독해하다가도 이거 쿡쿡 접하잖아. 그치? 그래서 조건절의 모습이 항상 if 주어 동사가 아니라 if가 생략된 형태에서 동사도 이렇게 뒤집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조심해야 되나?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주의할 점은 있어. 뭐냐면, 자, 요 얘기 좀 더 하자. 스미 문장 독해할 때 잠깐 얘기한 적도 있는데, 봐라. 조동사, 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오는 경우 있잖아. 원래 조동사, 동사는 주어 다음이 맞잖아. 근데 이렇게 앞으로 나왔는데 뒤 앞에 뭐가 있어. 그럼 이건 뭐예요? 조동사, 동사 앞에 뭐가 있어. 그럼 뭐예요? 이건 강조야. 그리고 이런 문장을 못 했다고 그래? 도치했다고 그러잖아. 또? 조동사, 동사가 주어 앞에 있어. 근데 동사 앞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뒤에 보니까 퀘션 마크야. 이건 뭐예요? 의문문이야? 근데 조동사, 동사가 주어 앞에 있어. 그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뒤에도 퀘션 마크가 아니야. 그럼 이건 뭐예요? if절에서 if 생략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문장 보다가 조동사, 동사 주어 앞에 있다 그래서 무조건 if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그치? 요 상황 세 개가 있다는 걸 판단해야지, 그치? 여기 봐. 자, 이 문장 해석 좀 해봐. 해석과도 이건 많이 연관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 해서. 자, 불러. 자, 해서. 이건 뭐예요? 이제 비동사가 he라는 주 앞으로 나가 있는 거 아니야? 앞에 뭐가 있네? 이건 뭐예요? 얘 강조한 거예요. 결코, 정말 결코, 그치? 관심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자, 문제 해석해봐. 불러봐. 요거는 이주동사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뒤에 퀴션 마크잖아. 그치? 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거 관심이 있니? 이렇게 의문문인 거야. 불러. 해석해봐.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뒤에 퀘션 마크도 아니잖아. 원래 문장 불러. If he is interested, 그치? 만약에 그가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치? 정말 중요한 얘기 해준 거야. 그래서 조동사, 동사가 주 앞의 경우는 셋 중에 하나야. 그래서 문장 보다가 여기다 다시 들어봐. 이게 이 동사가 조동사 주 앞에 있다 그래서 무조건 조건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응? 저런 상황도 있으니까 잘 판단을 해야지.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하자. 보자. 우선 요거는 그 여러분 저기 교재 121페이지에 그 가정법의 그 박스 옆에 있잖아. 그치? 그 박스 옆에다 필기 좀 해봐. 요거 옆에다가 박스 옆에 이렇게 필기 좀 하자. 여러분들은 중간중간 필기를 시켜야 안 줘라. 그치? 참말로. 필기를 해야 안 좋으니까. 그치? 그 박스 옆에다 이렇게 좀 필기 좀 해놔봐. 이 문법은 진짜 중요한 문법이야. 문장을 전혀 해석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이것 때문에. 박스 옆에 필기했어? 자, 그러면 이제 소마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주된 내용을 전달하는 건 뭐라고 그래? 주절. 이렇게 얘기해. 주절은 주어가 들어오고 일정한 조동사가 들어오고 이하. 이렇게 이루어져. 근데 일단 이거는 있어. 항상 조건절이 앞이 아니라 주절이 앞으로 가고 조건절이 뒤로 갈 수도 있어. 그럼 순서 바뀔 수 있어. 그 앞에 게 조건절은 아니야. 자, 그럼 이제 스마하고 이제 그다음 얘기 좀 하자. 가정법의 문장은 왜 이렇게 두 개의 절이 합쳐져야 되는지 알겠어? 왜? 뭔가 꾸며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치? 그리고 조건절이라는 게 어떤 모습이고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주절은 뭔지 알겠어? 그래서 좀 이따 주절 조건절 얘기하면 학생들이 조건절이 뭐야? 주절이 뭐야? 이 개념 자체를 모르니까 좀 형식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문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요 의미는 딱 정확히 정리하고 있어야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는 요 가정법의 종류를 스마우 쫙 한번 더 얘기하면서 형식 얘기를 좀 하자. 오늘은 요 형식까지만 스미 정리해 줄 거야. 거기 딸린 문제까지 이렇게 정리해 줄 테니까 아주 잠깐 쉬었다 하자. 쉬었다 하는 게 좋겠다. 형식 그 다음에 얘기하고 문제 정리해 줄게. 잠깐 쉬었다 하자.